에어컷 지금 여기 고속가공에서 이제 외측으로 해서 오픈 체인을 걸었잖아요. 오픈 체인을 걸었는데 열린 체인을 걸었는데 열린 체인을 걸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게 영역밀로 체인을 가공 영역을 열린 체인이 아니라 자 외측에 머무름으로 하든지 하고 체인을 이렇게 내측으로 가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면 안에서만 팔 거 아니에요. 안에서만 파는데 이 상태에서 에어컨 영역이라고 라인을 하나 넣어주면 에어컨 영역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창을 한번 체인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체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혔지만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 하면 여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도형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거를 오픈 영역을 에어컨 영역으로 열어주셔도 되고, 에어컨 영역은 여러가지로 사용을 해요. 에어컨은 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해서 30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150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다가 하나 한 100파이 100파이 너무 작은가? 150파이 뭐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 뭐 이미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안을 가공을 하는데 이미 여기가 구멍이 나 있는 상태면 굳이 여기까지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에어컷을 쓸 수가 있어요. 뜨는 거예요. 가공 경로에서 영역미를 잡고 가공 영역에 체인을 걸고, 아이고 선택 취소. 가공 여기서 전체적으로 잡고 가공 영역, 그다음에 외측으로부터를 하면은 뭐 여기 다 깎겠죠. 내측으로 하면 포켓으로 안내를 다 깎겠고, 그때 포켓이나 외측이나 똑같아요. 뭐 똑같을 때 에어컨 영역이라는 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확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공군 똑같고 마이너스 5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반경보다는 넘겼죠, 그죠? 넘기고 이 안에가 빈 상태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자, 에어컨 영역. 근데 틈새 이송에 대한 거리값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이 절삭 조건에 요 값이 커서 지금 뭐 한 100mm나 뭐 이렇게 놓으면 더 쭉 안 이어지고, 여기가 이게 라인이 아까 이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게 커졌기 때문에 그냥 좀 줄죠. 네? 원래는 떠야 되는데 그냥 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보면 영역 포함, 영역 확장이랑 이제 이 영역 포함이 있는데, 영역 포함은 범위를 한번 더 주는 건데 트림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대충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체인을 영역 포함을 이렇게 걸면
체인을 이렇게 걸었죠? 그럼 이 안에만 툴패스가 나와요. 다시 한번 잘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가공 경로가 안쪽으로만, 방금 바운더를 친 안쪽으로만 출력이 나가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보통 에어컨 영역하고 에어컨 영역을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체인에서 에어컨 영역이라는 거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영역 확장은 모델링에서 이제 C가 포함이 되는 경우에 끝단을 좀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는 체인 중에.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예제를 보내드릴 거고, 예제를 한번 모델링을 갖다 해볼 거고, 예를 들어 에어컨 영역 여기 보면 여기 영역 확장을 누르면 미세하게 원래는 이 C까지 이렇게 가공이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를 영역 확장이라고 살짝 눌러주면 이제 여기가 좀 더 넘어가서 가공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모델링에서 면만 선택을 하면 알아서 툴 패스가 나오기는 합니다. 자동인 상태에서. 근데 모델링을 한번 넣어보고 한번 해보고요. 잔상 영역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상 영역. 자, 이걸 먼저 영역밀로 대충 끝낸 다음에 다이나믹을 넘어갈게요. 체인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고 조건만 좀 틀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데, 진입 체인이라고 들어가는데, 얘는 다이내믹 모듈일 때만 그 옵션이 들어가요. 진입할 때 체인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게 영역밀에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시작을 한번 잔상 영역 내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때 한번 포켓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레벨을 3번에다가 승복 사각형 100에 100짜리 하나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위를 기준으로 한 얼마였더라? 한 60에 한 20 정도 되는 사각형을 풀알 반경을 한 3할 정도 넣고 여기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그리세요. 어차피 이거 보고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12파이로 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안 나오도록 평행 이동으로 좀 내릴게요. 얼마나? 마이너스 10mm 나오게 이동. 하고 필렛을 넣어볼까요? 5R로 마찬가지로 5R 정도로 이렇게 네 군데 넣어볼게요. 자,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다가 120에 120 재료 하나 넣어볼게요. 120에 120이라고 재료 하나 넣을까요? 각을 빼고 그냥 대충 어차피 시뮬레이션 보려고 넣는 거예요. 아이고 색상 먹기. 자,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영역밀로 안쪽 내측을 까고 여기가 미절삭이 나오면 우리가 2D 아까 포켓에서 재가공했던 것처럼 툴패스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창에 영역밀을 들어간 다음에, 자, 내측의 머무름이죠. 안에 포켓이니까. 그리고 가공 영역을 여기를 찍고, 아니면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에 V 남겨야 되는 영역, 회피 영역으로 여기를 찍어주세요. 아니면 에어컨 영역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역으로 여기만 찍어도 되죠. 회피 영역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도 되죠. 가공 영역에 여기 가운데를 찍으면 이 두 개가 들어가면 여기를 찍을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확인하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5라고 넣게. 마이너스 10mm? 그냥 한번 10mm 하고 절삭 파라메터 잠깐 가서 여기서 60%, 65%, 70%까지 되니까요. 70%. 공구 지름 비율 500. 아니 거리로 그냥 500 넣죠. 500이 안 넘어가면 뜨지 마라 그냥.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잔삭은 얘는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제 3D 툴패스하고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잔삭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미를 하나 복사를 해줘요. 체인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컨트롤 C V. 자, 그리고 파라메터 창이 들어갑니다. 파라메터 창이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공구부터 하나 만들게요. 공구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공구 생성 8파이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겠죠? 10파이짜리니까. 자, 절삭 파라메터 가기 전에 이 공작물이라는 라인이 이게 3D 툴 패스에서 똑같이 다 있어요. 모든 패스에 공작물 라인을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전에 실행된 전체 그룹을 감안을 할래, 황삭에 대해서 지름을 입력을 할래. 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절삭 영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얘 앞에 공정을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를 놓고, 자, 전체 그룹이 아니라 나는 가공 그룹 하나, 어디가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가공 공정을 감안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얘만, 그죠? 마지막에 한 얘,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거 그 한 놈 하나만 앞에 공정을 감안을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삭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는 지름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형태에 따라 미절삭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확인. 그리고 미절삭 무시 0.5.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넘어가죠. 0.25 0.5만 넣게. 0.5. 자, 적용을 하고, 자, 적용을 하는 게 링크에 가서 10mm 깊이 가공을 좀 넣어 볼게요. 3mm씩 2mm씩 할까요? 2mm씩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저 코너도 안 나왔었네. 12파이니까 안 나왔겠죠? 한번 볼까요? 어디 뭐가 12파이니까 거기가 안 나오네. 모의 가공. 아이고 100에 100짜리였네. 아무튼 보면 단점이 있죠. 깊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그게 여기는 제어가 하기 힘들어요. 공구 유지라는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필요 없으면 굳이 내가 여기는 그냥 윤곽에 잔삭으로 잡고 여기는 따로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걸 툴패스를 낸 거를 이렇게 된 거를 뭐 배웠죠? 트림. 그냥 여기로 대충 바운더리 하나 치고 툴패스 놓은 상태로 만약에 경로 표시 왜 안 나와? 어디 볼까요? T가 누르고 왜 안 나오죠? Alt T 유령 나왔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대충 바운더리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하고 딱 잘라버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얘 블랭크로 옵셋 잠깐 튕기면 되고, 툴패스 가공 경로에서 트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뭐 줄이려고 하면 내측만 살리겠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공구 들기 아니면 공구 확인하고 하면 안쪽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시간 걸리니까 외곽은 그냥 윤곽에 재가공 통통통통 바꿔주시면 되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 있게 바꿔주시면 돼요. 하고 이게 잔삭밀이에요.
그리고 이 트로이코달 모션은 마찬가지로 포켓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쓰게 되면 또 여기 다 고글고글해서 쓰니까. 왜냐면 다이내믹이라는 기능을 쓰면 되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죠. 그리고 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삭 패스는 아니에요. 네? 황삭으로 쓰고 바닥 정삭 쓰고 윤곽이 이게 정삭 패스면 이게 서이스가 측면 가공이 하나 들어올 법한데 측면에 대한 정삭에 대한 얘기가 없죠. 한 바퀴를 더 돈다, 오버랩을 친다, 윤곽 없죠. 그러면 어차피 외곽을 잡을 때 윤곽을 한번 쳐줘야 돼요. 윤곽을 한번 쳐서 한번 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해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리고 뭐하면 또 끝날 시간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우선은 영역미를 조금 더 어디 보자. 들어가 봐서 영역미를 램프 프로파일, 이건 뭐 진입할 때 램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진입하는 이게 지금 램프로 돌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도형의 형태를 따라서 진입을 하는 거를 말해요.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기 진입 각도랑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다이나믹을 좀 눌러볼까요? 눌러보고 샘플은 다음 주에 예제를 조금 해보는 걸로 하고, 자, 다이나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제를 좀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아니까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자, 다이나믹은 뭐냐면 다이나믹은 아까 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놈을 복사를 해볼까요? 요거를 컨트롤 C, 그냥 다시 잡죠. 자, 여기서 가공 경로 영역밀 하고 체인을 누르고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고, 위에가 잡혀버리네. 선택 취소. 다시 얘랑 얘 좀 치워버릴게요. 여기 걸리적거려. 잠깐만요. 당근 안 하는데. 자, 여기 좀 치울게요. 레벨로 지우든지 홈에서 블랭크로 날리든지. 블랭크로 숨길게요. 어차피 이런 걸 때 이제 블랭크를 쓰는 거예요. 히든이나 왜냐면은 이제 있긴 있어야 되는데 레벨로 옮기기도 그렇고 뭐 이럴 때는 블랭크로. 근데 나중에 찾기가 블랭크로 숨어 있으면 또 언블랭크를 또 하나씩 눌러봐야 되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시작할게요. 가공 경로 영역밀 체인. 자, 여기서 가공 영역 하나 둘. 이제 영역미하고 다이나믹을 배우면 어차피 뭐 거의 대부분 이걸로 짜요. 왜냐면 편하니까. 가공 측면 진입 복귀에 대한 생각도 필요 없고 가공 간격에 대한 생각도 필요 없고, 그죠? 편하게 되니까. 그 대신에 뜨는 지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내측의 머무름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09 88 할까요? 88 엔드밀. 자, 공작물 끄고, 이거 잔삭이니까. 절삭 파라메타. 영역미로 잡았네요. 여기서 바꿀게요. 다이나믹 밀과 다이나믹 윤곽이 있어요. 다이나믹 밀. 자, 절삭 파라메타. 그림이 좀 틀리죠? 그림이 좀 틀려요. 자, 얘는 하향과 상향 왕복 절삭이 돼요. 근데 스틸 서스 종류에서는 왕복은 하지 마시고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것만, 왜냐면 상향 때 칩이 좀 많이 망가지니까 그냥 하향 절삭만 하시고, 날끝, 그다음에 접근거리, 스타트를 할 때 오픈이 되어 있는 외측에 지나가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거리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자, 이게 시작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쪽 그러니까 시작 오픈이 돼 있을 때. 자, 우선 이따가 하고,
스텝 간격. 자, 보통 얼마를 주시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다이나믹이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은 날을 최대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5mm 이런 걸로는 잘 안 써요. 그냥 윤곽으로 밀어버리지. 그리고 윤곽이나 뭐 영역밀로 밀리지. 그러면 깊이가 한 25, 30 이상, 그러니까 12파이 같은 경우에도 30mm 이상 한 번에 깊이를 절단을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향으로 절삭을 하고 측면 절임량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날 끝이 보통은 깨지는데 날 끝의 수명이 확실히 길죠. 엄청 많이 길죠. 보통은 뭐 힘으로 밀어붙이면 바닥날이 보통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는 자, 그러면은 보통 얼마를 주느냐? 스택 간격은 카탈로그 상에는 보통 한 15%, 20% 스틸 종류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좀 공구 수명이 오래 가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써본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5% 내로 유지를 시켜요. 5%에서 7% 사이로. 대신 절삭을 좀 빨리 주고 그 대신에 왜냐면 굳이 10% 더 먹이려다가 날 끝이 깨지면 더 빨리 죽잖아요. 그럼 더 찾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은 10% 정도 절삭을 합니다. 한 0.8, 10%에서 5%. 그래서 보통 저희는 셋업은 한 10% 정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처음 보는 게 하나 있네. 자, 가공 반경 볼게요. 얘는 최소 가공 반경은 뭐냐면은요, 이거죠. 절삭, 이게 소재가 있으면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지고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지고 해요. 근데 모든 패스에 얘도 무조건 반경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근데 얘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작 우리가 뭐 여기다 뭐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최소는 그 정도 때려 넣는데 보통 10% 정도 줘요. 그래서 절삭을 직각으로 투패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경을 치고 나올 때 이 반경값을 얘기를 해요. 10%. 왜냐면 직각으로 나오면 부러지니까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8% 정도, 10% 정도 줘요. 0.8R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0.8이 생기는 거고, 거리는 이 두 가지가, 이거를 이따가 다른 모델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이 모델은 적용이 안 되고 하고. 자, 미세들기 거리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8파이가 이게 만약에 쇠다라고 했으면 뭐 스틸 종류다, 뭐 2500에서 2500에 4500 사이로, 회전은 4500하고 절삭은 한 2000 정도로 갈 거예요. 한 2500에서 그 정도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미세들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절삭을 하고 빠질 때는 절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바닥에 안 뜨고 그대로 뒤로 하면 칩이 끼던가 뭔가 그래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0.2 정도 들고 0.25 정도 들고 절삭하고 뒤로 빠질 때는 0.25 정도 들고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복귀 시의 속도를 넣는데 보통 10,000 정도 넣어줘도 기계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요. 일십, 백천만 놓겠죠. 측면 가공 여유, 황삭 가공 여유는 동일하고요. 코너 선 처리는 이걸로는 안 되고 외측부터 들어올 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게 지금 전전전전전 다이나믹 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너 선 처리는 첫 번째 패스일 때 여기 절임량을 보면 이게 외곽이고 안에 외측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출력이 나가면 출마하면 첫 번째 모서리에서 절임량이 좀 커요. 끝 모서리들에서 첫 번째 코너 패스. 그래서 그쪽에다 코너에 툴 패스를 하나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코너 끝에다가 각이 첫 번째가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나눠가지고 코너 선처리 안에 옵션에 들어가면 외곽만 코너만 절삭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다 깊이 가공을 주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안쪽에 코너 선처리 안에 들어가면. 자, 시작하죠. 하고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링크 마이너스 20mm. 자, 진입 동작은 우선 헬릭스만으로가 우선순위가 돼요. 얘도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게 다이나믹을 할 때 고이성으로 우리가 88이라고 한 뭐 2000, 3000 지나간다고 하면 절삭을 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끝날이 깨져버리겠죠. 절임량이 작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88 정도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뭐 지금 원래대로 이렇게 넣고 피치랑을 들어갈 때는 천천히 그냥 일반적인 포켓을 치게끔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뭐 내가 3도로 하고 들어갈 때만 원래 하던 대로 한 2,800 정도 주니까 2,400, 2,200에 한 이거 램프 이송 속도구나. 여기 한 400 정도 되고 한 2,500 정도 해서 도달하면 이가 헬릭스 나갈 때만 바꾸고 나머지는 뭐 4,000에 많이든 뭐 이렇게 가라. 절삭을 할 때는. 왜냐면 램프 끝날 깨지니까 회전수가 좀 적어야 안 깨지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누르면 이송 속도가 달라지게 나오죠.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여기랑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영영미라고 2D 윤곽,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CPU 코어를 여러 개를 써요. 옛날에 윤곽 드릴, 옛날에 나왔던 드릴 윤곽 포켓에서는 다중 코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속이라고 붙어있는 애들부터는 다중 코어를 쓰고 얘가 연산을 하는 와중에 다른 툴패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 볼까요? 이렇게 봐서 모르니까 키울게요. 하고 시뮬레이터를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AP 뭐 피치를 일반적으로 들어가다가 깊이 가공이 안 돼 있네요. 잠깐만요. 깊이가 한 번에 쳐야 되는데 뺄게요. 밑에는 일부러 없앴습니다. 자, 모의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먼저 가운데에서 공간을 만들고 넓혀요. 넓히고 한쪽 코너를 치고 모든 HST 이 볼륨밀 자체가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안쪽부터 공간을 벌리고 그 다음에 코너들을 마무리 처리를 해요. 걸렸죠? 여기 치고 이렇게 쳤죠. 지금 제가 체인 잘못 잡았네. 여기 빼먹은 여기를. 자, 다시 들어갈게요. 이게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네요. 여기하고 선택 취소. 여기 하나 치고 죄송해요. 자, 에어컷이 아니라 회피형으로 여기를 넣어줘야겠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야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나왔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특징은 절대 직각인 툴패스를 만들지 않는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할 때 바닥날이 영의 포켓일 경우에는 바닥날 때만 막 거의 마모가 심하고 나머지 절삭을 할 때는 그렇게 칩이 절삭류만 안 뿌리면 웬만하면 절삭류가 오픈이 돼 있을 때는 진짜 오픈이 돼 있을 때는 절삭류를 뿌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포켓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절삭류를 뿌리면 금방 파손이 와요. 칩이 가라앉아서. 예?
얘도 마찬가지로 가루처럼 날라오기 때문에 에어가 뿌려지면 밖으로 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에어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 코너 컨트롤은 뭐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이 공구유지 범위라는 거예요. 공구유지 범위하고 미세들기의 그건데, 이거 레벨 몇 번에 하나 있지 않나? 2번에 있는 거 한번 2번만 한번 열어봐요. 2번. 잔상은 똑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그 한번 하고 복사한 다음에 공구 지름 작은 걸로 바꾸고, 아까 이 잔상 이 영역미래 어디 갔냐, 요거 살려서 공작물에서 요거 살리고 앞에 거 찍으면 돼요. 잔상은 똑같아요. 하는데 보자고요. 요거를 여기랑 여기랑 이 내가 지금 여기를 까내는 걸로 하자고요. 지금 여기 까고 여기 까고 여기 까고 여기 까고, 에? 지금 여기를 아까는 지금 안쪽을 팠잖아요. 이만큼만 단들만 없앤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체인이 걸려야죠. 자, 가공 아니면 오픈 체인으로 여기랑 여기랑 하고 열린으로 잡든지 둘 중에 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체인이 하나 들어가야, 하나가 들어가야 이제 얘가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자, 보죠. 여기서 다이나믹, 자, 가공 영역. 자, 체인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잘못 눌렀네. 뒤로 빠꾸. 아이고 취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초록색 하나. 이게 재료. 다음에 확인. 자, 이게 왜 이거 가공 영역. 그 다음에 잘못 잡았어요. 다이내믹 윤곽으로 잡았어요. 잘못 눌렀어. 다시 바꾸. 잘못 눌렀어요. 바꿔야 돼요. 여기서 다이나믹 밀로 바꿔주세요. 윤곽하고 틀려요. 다이나믹 밀. 자, 여기서 외측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회피 영역을 들어가겠습니다. 회피 영역. 자, 여기서 회피가 이제 이렇게 돼야죠. 요렇게. 자, 스타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를 가면 이제 여기에 막혀서 나오는 거고, 요렇게 그죠? V 아니면 미리 색깔을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죠. 확인 눌러서 공구를 10파이로 잡아볼게요. 다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10% 거리 스택 간격을 0.5% 0.6mm씩 Z-10mm 한다 라고 했을 때 경로를 잠깐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경계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진입, 자, 영역을 회피할 때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를 안함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함. 절대 안 뜨게. 예? 절대 안 뜨게. 자, 틈새 이게 처음에 미세들기 복귀라는 게 이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구 유지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보죠. 자, 처음 스타트 여기죠. 자,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요렇게 이송을 해. 만으로 이렇게 뜨지 않고 제품을 돌아서 가요. 이 닫고 가는 거 아니고 돌아서 가요. 그 대신 안함, 절대 뜨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예? 절대 뜨지 않는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안 하면 절대 안 뜨는 거고, 여기서 영역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초과할 때라는 옵션을 주로 사용을 해요. 예? 영역을. 근데 자, 영역을 회피할 때는 내가 아까처럼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 그러면 경계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을 이게 경계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떠서 이송을 하겠다요. 예? 떠서 이송을 하겠다. 근데 작은 거에서 떠서 가는 것보다 만으로 살짝 그냥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제품을 돌아서. 그죠? 그래서 보통 쓰는 게 거리 기준으로 해요. 거리 기준으로. 거리 기준이나 영역을 회피할 때, 뜰 일이 있을 때, 떠야 되는 구간이 있을 때 영역이 경계가 아니라 거리 기준으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한 500mm까지는 안 뜨는 게 빠르, 아니 한 500에서 1000 사이로는 안 뜨는 게 빠르고, 그보다 크면 이게 이제 제품이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면 급속이송이 빠를 수 있잖아요. 그 거리값을 넣어주면 500이나 500이 넘어가면 그냥 떠서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만으로 이어버려. 예? 제품 돌아서 가면 되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500이 안 넘으니까 그냥 있겠죠. 예? 다음에 우선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예제를 해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도 해보고 뭐 하고 할 거고, 잔삭도 마찬가지로. 잔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공구 안에 여기 공작물을 살리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공작물을 살리면 되긴 하는데, 자, 진입 동작 아까 보면 이거부터. 자, 이게 이제 황삭 패스라 그랬잖아요. 다이나믹 황삭. 이 다이나믹 밀과 다이나믹 윤곽이 있는데 얘는 황잔삭이에요. 황잔삭. 네? 다이나믹 윤곽은 잔삭과 정삭을 같이 할 수 있는 애고, 이 안에 있는 윤곽에 대한, 이 안에 있던 아까 영역밀에서 했던 똑같은 잔삭밀은 중삭 개념으로 황삭 개념으로 밀은 거고. 자, 우선 저희가 뭐 엔드밀을 뭐 이렇게 여기다가 대바로 대충 이렇게 해서 필렛을 해서 한 2R 하면 4파이 들어가나? 3R 정도 넣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를 다이나믹으로 영역밀로 쳤어요. 이 영역밀로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픈으로 쳤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통통통통 치고다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미절삭 있겠죠? 근데 얘 다이나믹 밀에 있는 우선 예제들을 다 설명 안 해서, 다이나믹 윤곽은 세인을 거는 한 바퀴에 대해서 잔삭과 정삭을 같이 하는 애라고 했어요. 누르고, 자, 다 죽어요. 진입 체인이고 미리복이고. 자, 얘가 들어가는 거는 가공 체인. 자, 윤곽 가공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뭐가 들어가느냐 확인 한번 누구 들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구 8파이로 C파이로 8파이로 한번 밀어볼게요. 8파이로 넣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절삭 파라메타에 아까랑 동일한 게 있죠. 동일한 게 있어요. 스택 간격, 지금 8파이를 썼으니까 5% 0.4씩 황삭을 할 거야. 0.4씩 밀을 거야. 스타트 할 때 접근 좌측 하단부터 시작을 할래, 우측 상단부터 시작을 할래? 보통 이쪽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시작을 하고 6mm 정도 떨어질 거야.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거야. 네, 틀린 게, 자, 정상 라인을 0,0 줬죠? 에? 0,0 줬죠? 윤곽벽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여기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잔삭에 대한 설정을. 자, 내가 요거를 영역밀이나 다이나믹 밀로 칠 때 여기를 칠 때 측벽을 얼마를 우선 남겼냐 라고 나와. 자, 가공에 적용될 공구, 나는 전에 8파이로 황삭을 했어 라고 꼭 써줘야 돼요. 그죠? 전에 나는 8파이로 황삭을 할 거야 했어. 그리고
공작물에 적용될 최소 반경. 자, 보통 10%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8 곱하기 8 곱하기 0.1. 0.8 되겠네요. 0.8 10%? 예? 0.8. 이게 아까 고속가공의 다이나믹 밀에 이거 최소 반경 이렇게 포켓 있으면 여기 치고 빠지고 할 때 여기 빠지고 치고 할 때 여기 R값 반경 만드는 거 그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툴패스에 0으로 넣느냐 황상여유를 얼마를 주고 황상을 돌렸느냐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야. 예? 그렇게 넣어주고 깊이 정사근 우선 빼보고 보자고요. 빼고 링크에서 -5다 라고 하지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확인 한번 볼까요? 8파이네. 공구 좀 바꿀게요. 4파이 뭐 1200 뭐 이렇게 뭐 1500 뭐 타파이도 뭐 스티리오도 뭐 1200 1500 가겠죠. 이렇게 뭐 낮다고 치자고요. 어이구 4파이 하겠죠. 할 거야. 이렇게 놓을 거예요. 확인하고 한번 놓을게요.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틈새가 자 처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 플레이 들어와서 톡 첫 번째 패스. 왜냐면 0.1 남은 거 밀은 거예요. 이거 한번 처음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타고 돌아가는 건 0.1을 남은 걸 제로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톡톡톡톡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사까지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틈새 이거는 공구유지 값을 좀 줄이면 공구유지 아까 틈새 이송 값을 줄이면 원래 그냥 떠서 가는 게 더 편하면 그 값을 줄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정삭을 활성화하면 나 1회만 100분의 5 정도 남기고 한번 밀을 거야. 한 2번 밀을래? 한 번만 밀을래? 갖고 진입복귀해서 접하게 연장이 되게 갈까? 아니면 반경을 그릴까? 넣어주시면 2번도 되고 확인을 한번 넣으시면 다 100분의 5 남긴 상태에서 자 갔다가 한번 밀고 이게 100분의 5 남은 상태고 톡톡톡톡 치고 파이널로 윤곽을 한번 가고 마무리를 떠서 씩 하고 윤곽 가공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잔삭전삭. 우리가 보통 양이 좀 많을 때는 이렇게들 많이 해요. 6파이로 뭐 다이나믹 치고 조만한 건데 뭐 잔파이가 3파이 2파이 들어가 그러면 외곽 정삭도 하는 김에 마무리 이거 그냥 같은 공구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면 피드만 조금 이제 정삭 때만 피드를 조금 바꿔주면 이거 0.5% 잡아봐야 0. 몇 미리밖에 0.4mm 0.2mm 5% 잡아봐야 0.2밖에 안 돼요. 공구 마모도는 정삭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다 내려가니까. 그리고 나서 파이널로 한 바퀴 쳐주는 거니까 정삭할 때만 너무 자국이 생기니까 여기서 스핀들하고 이동 피드를 바꿔줘서 파이널 한 바퀴만 천천히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시죠.